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만 돌아온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지혜롭게 균형을 잡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많은 행복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기대나 친절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잘해주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을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다양한 옛사람들의 지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보답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오히려 상처로 돌아오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으며 지속적인 친절은 타인에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호의가 결국 감사의 감정을 무디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친절을 권리처럼 여기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철학에 따르면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무조건적인 친절을 베풀기보다는 내면의 자족과 자기 보호가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 역시 그의 저서 Give and Take에서 지나치게 베푸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필요를 돌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점차 피로와 소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불균형을 초래하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번아웃에 빠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주장했듯이 행복은 외부 요인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어느 정도의 친절은 당연한 덕목이지만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호의는 오히려 불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자신의 감정과 한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계의 흐름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요구가 과도해졌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성숙한 자기 관리입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며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스스로도 지치지 않고 관계의 균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에서의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많은 고통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순간 그 행복은 불안정해지며 외부로부터 기대를 품는 것이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만족과 자족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대는 허상을 만들어내고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과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누군가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기대했지만 무관심으로 돌아왔다면 우리는 큰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망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품은 기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할 일도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타인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에서 필요 이상의 감정적 투자를 줄임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외부의 통제 불가능한 상황보다 내면의 반응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는 명상록에서 평온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선택에서 온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마음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고 스스로에게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정하지 않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지치지 않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세 번째 방법,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식하고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오래된 관계일수록 끊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매몰 비용이라는 심리에 빠져 해로운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자한 시간과 감정이 아깝게 느껴져 비생산적인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점차 부담스러워지고 갈등만 남았다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쌓아온 시간과 정을 이유로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불행만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지할 가치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하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인간관계의 핵심은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말합니다. 해로운 관계를 끝내지 못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협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불건전한 인간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심장질환, 우울증 등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관계의 유통기한을 인식하고 필요할 때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차가운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리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차가운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성숙한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가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이 관계를 놓아야 하는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행복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고독을 즐기고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이 진정한 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의존해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 행복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닌 자신과 진정으로 마주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 내면의 성장을 위해 고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독은 단순히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통과 연결을 강요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일정한 고독의 시간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나를 재정비하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고독은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고독의 가치는 높이 평가됩니다. 유교와 도교에서는 홀로 있는 시간에 사색과 명상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자신의 본질에 다가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공자 또한 군자는 고독 속에서도 그 본성을 잃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진정한 성장은 고요 속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고독은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고 무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독은 성찰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타인의 평가와 기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고독과 친해져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성숙하고 자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에 충실하며 불필요한 걱정을 멀리해야 합니다. 걱정은 마치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작은 걱정도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계속 굴러가면서 점점 더 큰 불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현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미래를 염려하며 현재를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걱정은 에너지를 빼앗고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오늘 밤 내내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 걱정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해 다음날 발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걱정은 마치 의자에 앉아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달리려고 애써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뿐더러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걱정의 해로운 영향을 경고합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미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걱정은 수면 장애와 면역력 저하,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안을 제어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걱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직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외부에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뿐이다 라고 하며 불확실한 미래 대신 현재에 충실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명상과 마음챙김 같은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의 주의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고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흘려보내도록 도와줍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세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진정한 평화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현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타인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을 자주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 사는 삶은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하며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적 평가와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더 많은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해 자신을 꾸미곤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집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 속담에서도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든 늘 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며 타인의 비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타인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때로는 고독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런 독립적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용기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인정받는 데서 오지 않으며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의 인생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종종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좋은 관계의 필수 조건이라고 착각하지만 지나친 친절은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것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불행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관계에서 지나친 헌신과 친절은 자칫 호의의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그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감사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만 부응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경계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타인의 요청이나 요구를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으며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수년간 이어온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끌고 간다면 결국 그 부담이 나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라 해도 나의 행복과 성장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나와 타인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외부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삶 또한 인간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며 이 순간을 잘 살아가는 것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관계에서의 균형과 지혜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정리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사는 용기를 가지세요. 남의 기대에 끌려 다니기보다는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새로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적절한 인간관계의 균형을 찾아내며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